안녕하세요,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의원 문성호의 AI 비서 세나입니다. 동장군이 드디어 물러가고 우리 민족의 명절 설날 연휴가 다가왔습니다. 그럼 2026년 새해 1월 의정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참, 먼저 홍보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의 후원회 계좌가 개설되었습니다. 문의원의 의정을 도와주실 분은 위에 나오는 신한은행 계좌로 소소한 힘을 보내주시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1월 의정보고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 경전철 서부선에 대하여 당면과제 힘 합쳐 해결하는 것만이 신속 추진, 최고속도 내는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서울 경전철 사업에 대해 우선 협상 대상자인 두산건설과의 협상을 정리하고 국비 재정 지원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뜬금없다며 힘을 실어줘도 모자랄 판에 진행되고 있는 판을 엎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말은 경강부회라 사업 추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문성호 시의원은 서울시와 지자체, 국회가 하나로 힘을 합쳐 직면한 당면 숙제들을 해결하고 해소하는 것만이 신속 추진이자 사업에 있어 최고 속도임을 주장했습니다. 문 의원은 서부선 차량기지를 성공적으로 확보된 상황에 우선 협상 대상자와의 실시 협약은 이미 준비되어 있으며 지난 공사비 현실화로 서부선 총사업비를 642억 원을 상향한 데 이어 작년 크리스마스 선물로 민투심 통과라는 쾌거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왜 전면 중단되고 자초 위기인 것처럼 왜곡 호도하는가 라며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서울 경전철 사업에 대해 우선 협상 대상자 두산건설과의 협상을 정리하고 국비 재정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주장에 정면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문성호 시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점검한 사안들에 따르면 첫째, 사업에 있어 가장 근본이 될 시설인 차량기지 확보에 대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설계 용역이 진행된 상황이고 실시협약 체결, 실시 설계가 이뤄지고 착공되어 진행되면 본격적으로 차량기지화될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이며 둘째, 서울시 교통실에서는 이미 우선 협상 대상자인 두산건설과의 실시협약안을 준비해둔 상황이고 셋째, 서울시와 두산건설은 수기한 사업 진행을 위해 지난 공사비 현실화로 총 사업비의 642억 원을 상향 증액했으며 넷째, 작년 12월에는 16년 만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는 쾌거를 달성했음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후속 조치도 점검한 바 있습니다. 이는 최초 2008년 제1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이후 박원순 전 시장 임기 내 오랫동안 중단됐다가 긴잠에서 깨어난 후 드디어 소중한 한 걸음을 내딛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문 의원은 작년 12월 16년 만에 민투심을 통과했다는 것은 서울시와 두산건설 간 협상 결과가 받아들여져 이제 실시협약을 체결해도 문제가 없음을 의미한다. 서울시와 두산건설이 서울경전철 서부선 실시협약을 체결하면 곧바로 실시설계로 진행되고 실시설계가 승인된다면 그 후는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착공의 날이라고 덧붙여 설명했으며 지금 실시협약을 당장 체결하지 않은 이유는 두산건설과 함께 서부선의 활용점정을 할 출자자들이 100% 모이지 않았기에 급하게 부족한 상황에서 날림 사업을 진행하기보다는 완벽한 순간에 샴페인을 뜨고자 대기만성하는 것으로 절대 중단된 것이 아니며 자초 위기도 아니다 라고 설파했습니다. 덧붙여 문 의원은 사실상 서부선의 가장 시급한 숙제는 출자자 모집이라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여당이자 국회 대다수 의석을 확보한 여대야소로서 각종 규제의 완화, 환율 안정 등 사업에 필요한 사안에 충분히 돕고 힘을 모아줄 수 있음에도 이러한 노력은 하지 않고 무작정 정치적으로 선전전을 펼치기 위해 판을 엎으려고만 하니 괜히 발목 잡는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지금 사업에 대해 아이러니한 목소리를 내는 다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임기 당시 사업이 전면 중단되었던 시절에 그들은 무엇을 했으며 서울시와 두산건설의 끊임없는 소통과 노력으로 작년 12월 16년 만에 민투심을 통과했을 당시 다들 자신이 이룩한 것처럼 현수막은 앞장서 달아놓고 지금은 판을 엎으려고 목소리를 내는 그들이 과연 부족한 출자자 모집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철도 사업의 근본 거점이 될 차량기지 마련부터 16년 만에 민투심 통과와 실시협약안의 준비 완료까지 서울 경전철 서부선 사업이 전진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를 무시하고 정치적 선전전을 위해 왜곡하지 말고 여야 할 것 없이 지자체부터 국회까지 모두 현재 서울경전철 서부선에 대한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 그것이 다선 국회의원들이 그토록 선거철에 내걸던 서부선 조기 착공이며 신속 추진, 이 사업의 최고 속도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에게 출자자가 부족한 서울경전철 서부선에 대하여 대규모 중국 자본력 활용한 추진을 주민들이 제안한 데 이어 논의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결과 부정 결론을 도출했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성호 시의원은 최근 지역 주민 간담회 등지에서 주민들이 제시한 서부선 해외 중국 자본 투입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해당 방안은 대규모 재원 조달로 착공을 앞당기는 방안일 수는 있으나 서울시 은평구부터 관악구를 관통하는 기반 시설인 만큼 중국 자본이 운영권이나 관리 권한 등에 접근할 경우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국내 시공사와의 기술 표준 차이와 근로자 인식 차이에서 오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에 부정적이며 개인적으로도 반대하는 입장임을 답변했습니다. 문 의원이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출한 부정적 측면 및 우려되는 사안으로 첫째, 서부선은 은평구에서 시작해 서대문구를 지나 관악구까지 도달하는 도시철 도망이자 핵심 사회 간접 자본이기에 중국 자본이 운영권과 시설 관리 권한 등에 접근할 경우 심각한 보안 및 운영 안정성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둘째, 특히 지하철은 도시 주요 기반 시설이므로 운영 데이터 유출 및 기술적 보안 위협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셋째, 중국산 철도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국내 시공사와의 기술 표준 차이로 인해 신호 및 통신 체계 등 혼선을 빚을 수 있으며 향후 유지보수 과정에서 기술 종속성이나 부품 조달 불확실성이 발생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넷째, 최근 논란되는 국내 건설 기준과 중국의 시공 방식 차이로 인한 기술 표준 및 품질 관리가 문제가 발생하고 철도 사업인 만큼 그 피해는 클 것이라는 우려. 다섯째, 건설 후 운영 단계에서 투입된 중국 측이 수익성을 이유로 높은 운임 인상을 요구하거나 운영 기술 유출 등을 둘러싼 운영적 갈등이 서울시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여섯째,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인해 노동조합이 직접 사업 주체에 쟁의를 걸 수 있는 상황에서 언어의 장벽은 더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큰 부정적 측면으로 도출됐습니다. 또한 문 의원은 이는 단순히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현재 국가 중요 기반 시설에 대한 외국 자본 투자는 정부의 외국인 투자 촉진법 및 민간 투자법에 따라 철저한 심사를 거치게 되므로 더 중하게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며 특히 서부선은 사업에 대한 위험을 정부와 서울시가 손실을 분담하는 위험분담형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이므로 중국 자본이 투입된다면 우선 계약 구조상 서울시의 관리 및 감독하게 놓이게 되는데 이를 중국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전망하지는 않을 것이라 해석된다며 현실적 제약을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서부선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것은 정부와 서울시의 확실한 사업 안정성 보장 담보, 기재부와 건설공사비 급등 관련 특례 적용 협력으로 확실한 공사비 현실화 논의를 진행해야 하며 정부와의 위험 요소 분담 강화로 건설사들이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당장 서부선을 추진시키기 위해 중국 자본 투입을 고려하는 것은 언발에 오줌 누는 격이라 강조했으며 불필요한 카드를 만지작거리지 말고 우선 협상 대상자인 두산건설을 도와 국내 건설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는 것에 정부는 물론 여야 구분 없이 힘을 모아야 한다라며 발언을 마쳤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서울시내버스 재정지원 스노우볼 해소 위한 재난 극복 특별회계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재강조했습니다. 문성호 시의원은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토론회에 참가해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신동욱 국회의원과의 차담회에서 직접 서울시 시내버스 운영에 있어 그간 코로나19 팬데믹부터 커진 재정지원으로 인한 스노우볼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를 서울시와 교통실이 해결해야 할 숙제로 한정해 해결할 것이 아니라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코로나19 팬데믹 재난 극복 특별회계를 통해 함께 해소해야 함을 강조하며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문성호 의원은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더욱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신동욱 최고위원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인사말을 시작해 하지만 서울시 시내버스 운영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요청드리고자 하는데
이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크게 증가한 서울시 시내버스 운송 적자를 막기 위한 서울시의 재정 지원이 투입됐으나 그 규모가 부족해 부족금을 대출한 바 있음은 최고위원께서도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극복된 지금까지도 이는 스노우볼 효과가 되어 더 큰 적자에 이어진 대출, 그리고 대출이자가 지속적으로 붓고 있다며 우려를 전했습니다. 이어서 문 의원은 현재 이 금액이 수천억 규모로 만약 1조 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할 금융권에서의 신뢰도 하락과 다른 사업을 위한 대출에도 난색을 표할 우려가 있어 단순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사태가 초래한다면 시내버스 운영에 있어 가장 근본적이고도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것이 분명하다 라며 현재 재정 상황의 심각성을 설파했습니다. 덧붙여 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활용한 연구 논문을 다시 인용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도 운행 적자가 발생했는데 연방정부로부터 코로나19 팬데믹 지원금을 받아 손실을 보전, 일시적으로라도 운행 손실을 막은 바 있다며 설명을 이어갔으며 런던 역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코로나19 팬데믹이 버스 운행에 미친 영향에 대응해 버스 운영 보조금과 별도로 대중교통지원금을 증액함과 동시에 코로나19 특별지원 보조금을 도입하여 지원했으며 2021년 9월부터는 버스 회복 보조금 제도를 도입해 특별지원을 시행했다며 뉴욕과 런던의 좋은 사례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의 오랜 수건, 강북횡단선 재구축 및 재도전 성공 위한 간절한 호소,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선 위한 개정 보완 촉구 건의안 발의입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지난해 7월 30일 시행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운영 지침 및 수행 총괄 지침 개정안이 수도권 역차별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고 강조하며 개정 보완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문 의원은 지난 예타 제도 개선 대토론회에서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국가 사회 간접자본 사업에 타당하고 효율적인 판단을 위한 제도 개선 보완점을 건의안에 담았습니다. 문 의원은 부실한 타당성 조사로 무리한 사업이 추진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예타 제도가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개선됐다며 하지만 수도권의 족쇄를 채우는 방식이 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SOC 사업의 지역균형 발전 평가가 반영되지 않고 경제성 평가에만 과도하게 치중되는 등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라며 현행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서울시는 균형발전본부를 중심으로 예타 제도를 개선하고자 수차례 토론회를 개최해 정보를 수집하고 정부와 기획재정부는 물론 KDI 및 PIMAC에서 수도권 제도 개선 학술용역 설명 등을 통해 논의했다며 서울연구원은 인천연구원, 경기연구원과 힘을 합쳐 수도권 균형발 전지수 개발 연구에 착수했다고 그간의 노력을 소개했습니다. 문 의원은 이러한 목소리가 전달돼 현 정부에서 2024년 7월 30일 예타 수행 총괄 지침과 운용 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며 이에 응해준 점은 감사하나 아직 수도권 역차별 요소가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호소를 건의안에 담았다 고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은 토론회 도출 내용과 시정 질의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 및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과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주요 주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강북횡단선과 서부선을 예로 들어 민간 재원 부담에 따른 평가 구분이 실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보완. 둘째, 예타 수행 총괄 지침의 수도권 내 지역 균형 발전 제고 효과 등 비업무형 목적 효과를 별도로 신설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개정. 셋째, 필요시 수도권 사업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균형발전 제고 효과를 포함해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적용 방식과 반영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명시. 넷째, 예타 수행 총괄 지침의 지역 균형발전 등의 평가가 별도 항목으로 적용되는 경우 수도권 사업에 대해 경제성 및 정책성 평가 가중치를 10% 내에서 조정 가능함을 명시해 실제 근거 마련. 다섯째, 예타 운용 지침상 신속 예타 절차 요청을 중앙관서의 장뿐만 아니라 해당 계획 수립 단체장도 가능하도록 개정. 여섯째, 예타 운용 지침상 사업별도 평가 항목의 평가 시 재정 확보 방식의 구체적 유형을 정의하고 평가 기준을 세분화하도록 보완입니다.
문 의원은 현재 제3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담겨 공개를 앞둔 강북횡단선 재구축이 성공하려면 족쇄가 걸린 운동장을 확실하게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서울 내 균형 발전과 교통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전철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예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간절함을 내비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모든 SOC 사업이 무조건 큰 수익을 가져다주는 경제성 중심 사업일 수는 없다며 교통체계 중 하나인 시내버스에 대해 필수 공익 사업이라는 시선도 등장한 만큼 수도권이라 하여 경제성 항목에만 치중해 교통사각지대 해소라는 본래 목적을 상실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정부와 여야가 예타 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5번째 소식입니다. 1990년 부동산 폭력단 사건 및 사회의 종양처럼 기생하는 반인륜적 조직 폭력 범죄 척결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입니다. 문성우 서울시의원은 1990년 보도를 통해 알려진 부동산 폭력단 사건의 피의자 O씨와 폭력 조직 대부 최씨가 당시 법적 한계와 소급 적용 불가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파고들었음을 근거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일명 종양 제거법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문 의원은 미비했던 법적 제도를 보완하고 강화하기 위해 형사상 공소시효 정지 사유 확대, 민사상 소멸시효 배제 규정 신설, 고발권 보호 및 강화, 제3자 고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내용을 건의안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의원은 1990년 보도를 통해 알려진 부동산 폭력단 사건은 당시 부동산업자였던 O씨가 폭력조직 동아파의 대부 최씨와 결탁해 서대문구, 서초구 등 서울 소재 건물주들을 협박 감금 폭행해 100억 원 상당의 건물 세 채를 8억 원 규모의 헐값에 강탈한 천인 공로할 사건이다. 당시 서울지검 서부지청은 피의자 O씨와 최씨 등 관련자 6명을 공갈 및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구속했으며 특히 O씨는 폭력 청구 혐의로 수배되며 건물주를 협박해 건물을 강제로 포기하게 만든 공갈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면서 하지만 35년이 지난 현재에도 O씨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멀쩡히 유지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음을 지난해 말 폭로한 바 있다. 고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문 의원은 부동산 갈취가 불법적인 범죄 수익이었음에도 범죄수익규제법은 2001년에 제정돼 그 이전에 형법상 몰수 규정은 소급 적용할 수 없었다며 O씨 일당은 건물주의 자녀까지 폭행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재산을 지켜 현재 수천억 원대로 불렸고 피해자들이 고통 속에 신음하는 사이 O씨 쪽은 손자까지 태어나자마자 건물주가 돼 호의호식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문 의원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특별법 제정 없이는 조치를 할 수 없는 만큼 다시는 이러한 범죄자가 호의호식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모든 범죄가 아니라 O씨 일당의 행위처럼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위력이 확인된 중대 범죄로 범위를 특정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의원은 폭력 조직이 건재할 때에는 시효가 흐르지 않게 해 가해자들이 시간만 끌면 된다는 비열한 계산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사회 속 종양이 된 이들을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번째 소식입니다. 문성우 서울시의원이 최근 고도화된 보이스피싱에 대한 수법을 폭로하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문 의원은 우체국 우편 미수령시 간편민원 날이라는 법무부 복제 사이트를 통해 검찰청 영장이 발부된 것처럼 속이는 제보를 받았다며 실제 집배원은 미수령시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부착할 뿐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연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연락을 받으면 즉시 끊거나 112에 신고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문 의원은 지역 방위협의회 제보를 바탕으로 우체국 직원을 사칭해 온라인 대체 열람이 가능하다며 문자메시지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수법이 나타났다며 절대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문 의원은 서울지방법원이나 지역지검 검찰이나 수사관을 사칭하는 수법은 너무 뻔해 대한민국 국민이 속지 않으니 이제는 신년의 연화장 등 우편이 오가는 것을 빌미로 사기를 행하려 하니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악질적으로 되어감을 느낀다라며 우려를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고도로 발전하고 악랄해지는 사기 수법으로부터 우리 반드시 우리 국민을 지켜야 한다. 덧붙여 국민의 재산은 국민이 스스로 깨어 지켰으면 한다. 혹시라도 쏘가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준 상태라면
즉시 거래은행에 연락하여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하라며 당부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경전철 사업의 진심인 문성호 서울시의원에게 여러분의 응원은 큰 힘이 됩니다. 2026년 올해도 잘 부탁드리며 설날 연휴 즐거이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는 2월 의정보고에서 뵙겠습니다.